미국과 러시아의 외무장관들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되 비핵화를 위한 외교 해결 노력을 지속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강경한 레토릭과 무력 시위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고 북미 간 대화를 중재할 뜻을 밝혀 미국이 고려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윤재 기자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2017년을 보내며 미국과 러시아가 외무장관 전화 대화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고 두 가지 공통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렉스 tillerson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되 비핵화를 위한 외교 해결 노력을 지속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과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전화통화에서 양국 모두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헤더 노어튼 국무부 대변인이 발표했습니다. 노어트 대변인은 두 장관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우려에 대해 논의했고 미국과 러시아 어느 쪽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은 이어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 노력 해결을 계속하기로 합의했다고 노어튼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이는 북한이 지난달 29일 화성 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후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면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협상에 나서려는 의도를 시사한 데 대해 미국은 물론 러시아까지 일축하고 있음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도전에도 불구하고 군사 옵션이 아니라 외교 해법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양국 외교 사령탑의 의중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지나친 언사를 자주 하고 항공모함 3개 전단 집결, 스텔스기 등 항공기 250대 집중 훈련을 비롯해 과도한 무력 시위를 전개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한 것으로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대화할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미국에서는 틸러슨 국무장관이 대북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채비를 하고 있지만 백악관을 중심으로 강경파들이 대화론에 제동을 걸고 있어 러시아의 중재 제안을 받아들이고 북미 간 협상 국면으로 전격 전환될지는 아직 미지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RKTV 뉴스 김윤재입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제치고 가장 존경받는 남성 1위에 올랐다고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이 밝혔습니다. 갤럽이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성인 남녀 1,049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17% 득표율로 10년 연속 정상을 지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갤럽은 1946년 시작된 연례 여론조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가장 존경받는 남성 1위에 오르지 못한 것은 드문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9%로 16년 연속 선두를 지켰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 여사와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가 각각 2, 3위에 올랐습니다. 이 밖에 존경받는 남성으로는 프란치스코 교황과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3, 4위를 차지했고 여성으로는 트럼프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키 헤일리 미 유엔 대사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CNN 방송은 내년에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CNN은 2018년 기대되는 18가지의 평창 올림픽을 첫 번째로 선정한 뒤 나이지리아 여자 봅슬레이 대표팀을 관전 포인트로 올렸습니다. 아프리카 국가에서 올림픽 봅슬레이 출전권을 따낸 것은 처음으로 이들은 인터넷으로 출전 후원금을 마련했고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나무 썰매로 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N은 이 밖에 주목되는 이벤트로 영국 해리 왕자의 결혼식과 2018 러시아 월드컵, 11월 미국 중간선거 등을 꼽았습니다. 북미 지역은 폭설로 연일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뉴욕 타임스퀘어 광장에는 2017년 마지막 날에 이불을 기리는 워터포트 설치가 한창입니다. 그 외 간추린 소식 조민정 기자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펜실베니아의 에리에서 월요일 34인치의 눈이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하루 강설량의 최고치에 달하는 기록으로 화요일 새벽에 19인치가 더 내리면서 총 53인치가 되었습니다.
에리 지역에서는 위험하고 통행할 수 없는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눈 비상사태를 발표했습니다. 에리 호수에서 시작된 폭설은 펜실베니아와 뉴욕 서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 광장은 새해를 울리는 워터포드 수정구슬 설치가 한창입니다. 직경 12피트, 무게 11,000파운드인 이 공은 288개의 워터포드 크리스탈 삼각형으로 구성됩니다. 올해의 워터포드는 날아다니는 나비 모양의 패턴을 특징으로 하는 세레너티 디자인을 선보였습니다. 타임스퀘어 볼드럽은 1907년부터 올해까지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7년 마지막 날의 이후 뉴욕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워터포드를 보며 희망의 2018년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한 남자가 총을 쏘는 게임을 하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화면 속 배경이 전쟁터가 아닌 학교입니다. 다소 충격적이지만 사실 개발자는 교내 총격 사건을 대비하는 시뮬레이션을 하는 중입니다. 이 사격 시나리오는 아이들이 총격 사건에 대비해 안전을 지키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FBI는 2000년 이래 발생한 총격 사건의 3분의 1이 학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발견한 뒤 육군연구소와 중앙 플로리다 대학 컴퓨터 공학기술자들과 함께 이 시나리오를 개발했습니다. 본 시뮬레이션은 가상교육의 한 버전으로 이미 시범 사용 중이며 군 연구조사팀은 학교 버전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높은 탑에 마지막 블럭이 맞춰집니다. 이 화려한 색상의 타워는 바로 추억의 장난감 레고로 만들어졌습니다. 수년간 암 환자를 기리는 건축물이 된 이 레고는 처음 8살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한 소년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소년 벤 사야그는 암으로 사망하기 전 장난감 벽돌로 노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약 36만 미터의 탑은 약 50만 개의 벽돌을 사용해 이스라엘 도시의 메인 광장에 설치됐습니다. 수천 명의 텔 아비브 시민들이 라빈 광장에 탑을 세우는 데 참여했으며 이 탑은 기네스북 기록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RKTV 뉴스 조민정입니다. 잠시 후 이슈 포커스가 이어집니다.